네, 안녕하세요. 예, 광공보 디자인과 나인선입니다. 예, 한 주간 잘 계셨나요? 예, 오늘 비대면 수업 2주차 디지털 포토 앤 그래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뭐 강의 내용 잠깐 언급하면 이렇게 카메라의 구조, 카메라의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진이 만들어지는가, 빛이 어떻게 그 카메라의 내부를 통과를 해서 그 최종적으로 필름 내지 그 센서, 요새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니까 필름의 역할을 하는 센서에 어떻게 빛이 도달하는지, 간단하게 그 SLR,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의 어떤 그런 구조, 그걸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어떤 렌즈하고 바디 부분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어떤 그 기능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굉장히 뭐 함축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 나중에 이제 그 비대면 수업 때, 오프라인 수업 때 이제 또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요, 이제 화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각. 그 쉽게 말하면 시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 그러니까 카메라의 렌즈는 곧 사람의 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렌즈는 눈은 렌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렌즈 중에서도 이제 그 크게 이제 제품군을 그 나눌 수가 있는데 어안 렌즈, 광각 렌즈, 단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예, 요 위에 어안 렌즈, 광각 렌즈, 단 렌즈, 망원 렌즈를 통해서 그 찍은 사진들이 어떻게 그 보이는가, 또 이렇게 찍은 사진은 어떠한 렌즈를 활용을 해서 찍었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F값, 빛이 들어오는 통로, 그 조리개를 조이고 늘리고, 조이고 늘리고, 이게 이제 그 F값을 그 해당하는 조리개라는 말씀을, 조리개 그 수치를 조정하는 게 F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치가 낮으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넓히는 거고, 수치가 높으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좁히는 거고. 자, 이제 렌즈를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렌즈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렌즈 중에 이제 뭐 단렌즈, 어안렌즈, 망원렌즈, 광각렌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렌즈가 길이가 크고 좀 클수록 좀 길이가 길고 그런 카메라일수록 이제 좀 뭐 고성능 뭐 이제 그 망원렌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길이가 좀 짧을수록 그 광각렌즈라고 좀 보시면 그 되겠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디와 그 렌즈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이제 카메라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잘 보면은 그 반사판에 해당하는 거울, 이쪽으로 빛이 들어가서 위에 펜타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여기 그 뷰파인더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반사경이 여기 이제 살짝 보이죠. 이제 빛이 통과하는 그 어떤 그 흐름, 요것도 지난번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복귀하는 차원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그 앞에 사진에서 그 거울같이 생긴 곳에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그 눈으로 보고 그 셔터를 누르면은 이 빛이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이제 필름에 찍히는 거죠. 즉 이제 이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의 중요한 거는 이 렌즈에 들어오는 화각하고 그 영상하고 눈으로 보는 이 영상하고 위상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위상차. 그러니까 즉 내가 이쪽으로 보는 광경이 뷰파인더로 보는 광경이 이 렌즈에서 들어오는 그 광경하고 오차 없이 정확하다는 거죠. 자, 화각. 네. 여기 보면은 표준 렌즈,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눈을 어떤 앞을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리가 있겠죠. 그걸 이제 표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 렌즈. 각도가 일정한, 내가 넓게 찍거나 그 화면에 많이 담으려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그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좀 크게 찍고 싶다. 그럼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야 되겠죠. 그럼 좀 그 뭐 단체 사진 같은 거라든가 좀 그 광경이 좀 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찍는 사람이 뒤로 가겠죠. 자, 여러분들 그 줌 카메라가 뭐예요? 피사체 그대로 있고 찍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렌즈의 화각을 조율하면서 그
그 사람을 클로즈업하고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 이 사진은 이제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이제 여기 그 보이는 카메라를 이제 위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람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지금 그 그림이 좀 변화가 있죠. 이 부채꼴 모양으로 그 변화가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줌 렌즈 있죠? 줌 렌즈. 우리가 이제 줌 렌즈를 길게 이 경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길게 빼면은 이제 그 멀리 있는 거를 당길 수가 있는 거고 그 이 렌즈를 그 카메라 바디 쪽으로 쭉 당기면은 보다 넓은 화각으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실제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실제 카메라 그 줌 렌즈 뭐 땡기고 밀고 하는 걸 가지고 요거에 대한 개념도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어안 렌즈, 광각 렌즈, 단 렌즈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사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거실 사진이죠. 좀 전형적인 이제 집의 거실 사진입니다. 자, 앞에 TV 뭐 잘 보이고 뭐 앞에 그냥 벽 정도 보입니다. 예, 벽 정도 보이죠.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광각으로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게 예,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 더 풍경을 좀 넓게 내가 사진 찍는 거리하고 지금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장소하고 저 벽 그 앞에 보이는 광경 있죠. 즉 내가 더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벽에 그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 건데 일반 단렌즈로 찍으면 그 광각 기능이 없는 렌즈로 찍으면 앞에 봤던 사진처럼 요 부분까지만 나오겠죠. 자, 그런데 더 광각 더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야를 더 넓은 범위의 렌즈로 이제 바꿔서 찍는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숨겨져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광각 렌즈인데 여기 이제 광각 렌즈 뭐고 어안 렌즈 뭐예요? 이러는데 사실 광각 렌즈하고 어안 렌즈라고 같이 동일선상에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물고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보다 내가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몰래 다가가도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도망갈 겁니다. 물고기. 그 다음에 약간 뭐 파충류, 양서류도 그런 것 같은데 이 거의 화각이 180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 뭐라고 그래, 이 손바닥이라고 하면 물고기가 이제 눈이 양쪽에 달렸잖아요. 눈이 양쪽에 달렸는데 한쪽 눈이 180도를 커버한다 그러면은 양쪽 눈 합치면은 360도를 커버하겠죠. 그러니까 360도를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즉 어안 렌즈라는 거는 화각이 굉장히 넓은 물고기, 이게 이 어자가 물고기 어자예요. 물고기의 눈. 그 물고기 어자 그 어류할 때 안은 눈 할 때 그 안구할 때 안. 그래서 어안 렌즈는 그 물고기 눈을 의미하는 그 거기서 이제 따온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고기 눈의 어떤 기능, 화각이 넓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화각을 어안 렌즈에 해당하는 굉장히 넓게 가지면은 왜곡이 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깥에 있는 화면을 담을수록 그 이제 이 둥글게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원형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좀 왜곡이 되어 있죠. 대신에 그 굉장히 앞에 넓은 화각으로 앞에 풍경을 그 동일한 그 면적의 카메라에 그 필름에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사진은 요 정도밖에 못 봤는데 지금 어안 렌즈로 찍으니까 완전히 여기 뭐 빨래도 보이고 여기 뭐 책상 같은 것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단 렌즈로 찍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약간의 이제 좀 뭐 광각으로 찍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좀 더 이제 확대하는 어안 렌즈로 이제 그 제가 말하는 확대라는 건 멀리 있는 걸 땡겨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넓은 화면을 찍는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어안 렌즈 이제 초광각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좀 넓은 면이 나온다. 여기 밑에 카메라 렌즈 지금 이렇게 그 망원 표준 광각을 제가 지금 그림을 올려놨는데 자, 여기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단렌즈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표준 렌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광각 렌즈 그 다음에 이제 어안 렌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보다 더 렌즈가 더 카메라 쪽으로 와가지고 이 각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더
물고기의 눈 180도에 해당하는 이렇게 찍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망원 렌즈는 뭐냐? 내가 이 앞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사진의 내용만 좀 당겨 가지고 확대해서 찍고 싶다. 그러면은 줌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렌즈가 경통이 더 앞으로 가면서 초점거리가 길어지면서, 초점거리는 이 렌즈하고 이 카메라 바디 그 상이 맺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이 렌즈가 앞으로 나가면서 영상을 화면을 풍경을 당겨 와서 여기가 확대가 돼 가지고 이제 이 동일한 면적의 이 사진이 확대가 돼서 이제 찍히는 거겠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광각 렌즈는 동일한 사진을 찍는 사람과 피사체가 있었을 때 서로 움직이지 않고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화각을 좁히고 넓히느냐에 따라서 화면에 얼마만큼 많은 그 장면을 담을 수 있느냐, 그 내용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제 예전에는 집 구경할 때요, 집을 뭐 새를 얻거나 뭐 어디 집을 사거나 이랬을 때 일일이 집을 갔어야 됐어요. 예, 집을 일일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뭐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얼굴 안 보잖아, 못 보죠. 서로 나가야 되니까, 서로 만나야 되니까. 근데 요즘 뭐 사진을 막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집도 내가 원하는 그 집 어떤 상황을 사진으로 보고 부동산에서도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방에 어떤 사진들을 올리죠. 자, 그런데 우리 항상 물건도 그렇고 적은 거를 많게 포장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좁은 공간도 넓은 걸로 포장을 하고.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이트에서 보는 사진들은 좀 왜곡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넓어 보이는데 막상 가니까 좀 좁아 보여. 자, 왜 그러냐면 이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세트 촬영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 방 안에서 찍질 않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실제 사는 사람 집에 있는 그 집의 모습, 공간감을 크게 느끼게 하려면은 구석에다 카메라를 대고 광각 카메라로 찍으면 그 방이 전체적으로 이제 찍히게 되죠. 근데 사진상으로는 되게 넓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은 내가 사진으로 봤던 만큼의 공간감이 좀 왜곡되고 좀 작아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뭐 집을 뭐 파는 입장에서, 세를 놓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좀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좀 뭐 집을 산다거나 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 넓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진 한 장에 다 담기 위해서 이제 광각 카메라를 이용을 하면 이 왼쪽에 있는 단렌즈, 기본 렌즈로 이제 했을 때보다 이 오른쪽에 이제 더 넓은 그 집의 거실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걸 꼭 굳이 뭐 단렌즈라기보다도 그 광각 기능이 좀 약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렇게 이제 한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볼까요? 우리 자동차 예를 들어서 살 때 실내 공간 넓은 거 좋아하잖아요. 실내 공간. 그랬을 때 일일이 내가 차를 타볼 수는 없고, 뭐 타면은 가장 확실한데 내가 일일이 뭐 수십 개 차종을 다 가서 뭐 매장 가가지고 뭐 탈 수는 없다 보니 사진으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 일반적인 카메라로 보면은 이 차량의 어떤 넓기가 좀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광각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차의 장점을 사진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광각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으면 요 빨간 프레임 안에 있는 영역만 찍을 텐데, 광각으로 찍으면은 더 한계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한계로 인해서 줌 기능이 광각 기능이 없어서 그로 인한 한계로 찍히지 않는 부분을 숨어 있는 이 광각 영역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차를 반 잘라가지고 뒤에서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뒤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야 되다 보니까 광각으로 찍으면은 더 넓게, 화각을 넓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집 안에서 찍은 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이제 어안 렌즈. 우리가 어떤 길 보면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차가 쫙 시작부터 어떤 사라지는 것까지 쭉 찍기 위해서 어안 렌즈를 찍으면은 초광각을 찍으면
좌측에서 우측까지 지나가는 모습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있죠. 여기도 해변의 어떤 멋진 풍경을 저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 쭉 찍으면서, 물론 왜곡은 됐지만 전체적인 풍경과 분위기는 그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이미지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뭐 굳이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쭉 길게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장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왜곡이 생기죠. 왜곡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해변은 왜곡이 생겼어요. 지금 여기 해변 되게 넓은 겁니다. 지금 되게 넓은데 이 카메라 렌즈가 동그랗잖아요. 카메라의 그 렌즈의 어안 렌즈라 하더라도, 광각 렌즈라 하더라도 카메라의 그 앵글의 중심점을 그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중앙부에 맞춰서 찍으면 이 수평선이나 지평선은 글자 그대로 수평으로 보입니다. 거의 수평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하늘이나 이 바닥은 둥글게 왜곡이 돼서 보이는 거죠. 자, 렌즈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원형에 가깝게 볼록하고 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볼록한 렌즈의 성격 때문에 빛이 굴절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찍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광각 렌즈로 어디 높은 빌딩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찍히겠죠. 이게 원형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쪽이 잘렸죠. 자, 그런데 이거를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조금 더 높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확한 수평 구도에 의해서 그 이미지를 좀 보정을 할 때는 포토샵 가져와서, 여러분들 뭐 포토샵 다룰 줄 알잖아요.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 누르는 거죠. 그 실제로 이렇게 찍힌 이미지를 포토샵을 이용해서 왜곡해 가지고 하단부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마름모 걸로 이렇게 누르면은, 밑에 부분을 누르면은 이 하단이 좁혀지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반면에 이 회색 부분은 찍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수직에 대한 그런 앵글로 만들 수 있으면서 어떤 높이감이라든가 그 공간감, 현장감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찍은 사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이제 보정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 기능도 사실은 잘 알아야 내가 생산한 사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필요로 한 곳에 좀 이렇게 유연하게 그 필요로 한 곳에 목적에 맞게 이미지를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여기 보면은 표준 렌즈보다 광각 렌즈가 좀 넓죠. 망원 렌즈가 좀 길고, 이제 렌즈로 따지면은 표준 렌즈하고 광각일수록 그 바디하고 렌즈 그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럼 망원이 될수록 렌즈가 좀 경통이 길고요. 그 광각하고 그 다음에 망원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줌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렌즈가 나갔다 줄어들었다 나갔다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영상을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이제 그런 원리로 이제 사진이 찍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줌 렌즈라 하면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별도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그 렌즈 하나에 그 성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줌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 줌 렌즈를 가지고 그 이제 그 변화를 실제 또 영상으로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뭐 빨리 뭐 이렇게 렌즈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진이 찍히는지, 뭐 단렌즈, 그 표준 렌즈는 뭐고, 광각 렌즈는 뭐고, 어안 렌즈는 뭐고, 그 각각의 렌즈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뭐 한계가 있죠. 예, 한계가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비대면 수업의 일환으로 제가 좀 짧게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수업에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하고 렌즈가 있어야 되고, 사진을 찍을 때는. 그리고
바디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눈은 그대로 있고 내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시력이 내가 좀 적당히 안 좋다고 치면 도수가 높은 거를 끼면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일 것이고 도수가 좀 낮으면은 낮은 안경을 끼면은 좀 조금 앞에만 잘 보일 것이고 뭐 선글라스를 끼면은 뭐 글자 그대로 뭐 빛을 덜 투과를 시킬 것이고 눈이 나빠요. 그럼 뭐 돋보기 안경을 쓰면은 뭐 가까이 볼 것이고 자 그런 원리로 이 바디는 그 내 머리 그 빛이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내 중추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 눈에 해당하는 거는 그 저기 이제 렌즈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제가 지금 눈을 그 안경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안경을 바꿔 끼므로 인해서 다양한 화면을 그 얻을 수 있듯이 그 카메라도 이 렌즈를 다양하게 바꿔 끼면서 그 동일한 거리, 동일한 프레임에서 더 이미지를 넓게 많은 장면을 촬영을 하느냐, 조금밖에 촬영 못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에 따른 망원 렌즈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막 어떻게 막 땡기나 초점거리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안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표준 렌즈, 광각 렌즈의 기능이 어떻고 그러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떻게 화면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준비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계속 저기 그 개인 위생 관리들 잘 하시고 다음 수업 준비 또 콘텐츠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